나의 경험담 1. 기숙사 404호. 안녕하세요 상상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카페 가입 후 이렇게 첫 글로 인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상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공부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다가 미친 알고리즘에 이끌릴 때부터였습니다. 처음 본 영상이 내 친구는 기인 첫 화였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결국 한 달도 안 되어서 내 친구는 기인 시리즈 다 보게 되었고요. 닭보살, 상주할머니, 귀신을 보는 내 동생까지 정주행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믿을게요. 저도 혼자 독학해서 사주랑 관상도 볼 줄 알고 예지몽도 많이 꾸면서 이 4가지 이야기 시리즈가 저한테 정말 많이 와닿는 얘기라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겪었던 경험담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제 글이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상상님과 시청자분들께는 재미로 가볍게 들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배경 2025년 6월 초쯤 A대학교 기숙사 4층에 제가 살았을 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살았던 기숙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1980년대 초에 지어져서 2025학년도 6월까지 약 45년간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 10월 현재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기에 안전상 다 철거를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이고요. 그 기숙사에 대한 괴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쯤 농활 갔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익사하여 돌아가셨는데 고인분들을 모욕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선배님들이 예전에 사용하셨던 기숙사가 제가 2025년도 6월에 살고 있었던 기숙사로 선배님들이 돌아가신 후 해당 기숙사 4층 쪽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배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도 기숙사 근처 쪽에 묘비명과 추모탑을 세워놓았죠. 현재도 그 추모탑은 존재합니다. 어느 날 저는 A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쪽에 그 추모탑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죠. 평소에는 제가 야맹증이 약간 있기도 하고 너무 뚫어지게 보면 편히 쉬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안 쳐다보고 갔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추모탑이 제 시야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추모탑을 딱 보는 순간 사람 형색을 한 하얀색 물체가 추모탑 꼭대기 쪽에서 추모탑을 두 손과 두 발로 잡고 있는 게 보였고 그걸 본 저는 제 등과 어깨 쪽에 소름이 쫙 돋더니 갑자기 모래주머니 10kg을 얹은 것처럼 몸이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푼 것 같은데? 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느낌이라 그냥 헛개비 본 거구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기숙사로 돌아왔는데도 몸이 계속 천근만근 무겁고 숨 쉬는 것도 좀 힘들길래 얼른 자야겠다 하고 후딱 씻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죠. 인간아, 나랑 놀자. 일찍 씻고 누웠지만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 꿈자리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하면 지금 글 쓰는 시점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레전드 악몽으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지만 몸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드로 침대에 저를 붙여놓은 듯 엄청나게 큰 힘이 저를 억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네, 바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가 평소에 잘 눌리기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 가위 눌려본 것들 중에 역대급으로 센 가위였어요. 그 기숙사 용기가 어쩐지 너무나도 강하다 느껴지더니만 아예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끔 하는 건 물론이었고 가위에 계속 눌려 의식조차 차리지 못하게 그 누군가가 악몽으로 절 계속 빠져들게 하려는 주문을 거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서 기숙사 내부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2층 침대 있고 현관문 옷장 1, 2 내가 쓰는 침대 이렇게 침대가 대각으로 있고요. 바로 앞에 책상 있고 여기도 또 책상이 있고요. 좀 넓긴 하네요 기숙사가. 저는 이러다가 진짜 무서워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눈을 딱 하고 떴는데 그 순간 2층 침대 쪽 벽과 가까운 모서리에서 어떤 여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앞머리가 없이 5대5 가르마와 가슴 길이까지 온 시커먼 머리를 하고 눈은 양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고 제가 가위 눌린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입이 광대 높이까지 찢어진 상태로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찢어져 있지만 눈알은 없는 상태였고 입안에 이빨은 다 뽑혀 있어서 입안 색깔은 온통 검정색이었어요. 상상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딱 봐도 귀신인 거죠. 제가 그 귀신이 보이는 걸
귀신도 알았는지 더 입이 찢어지게 웃더니 2층 침대 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섬뜩하고 무섭게 올라갔어요. 진짜 거미가 후다다닥 도망가듯이 두 손 두 발로 벽을 타고 인간이 살아생전 절대 낼 수 없는 속도로 소리를 내며 빠르게 올라갔고, 그녀는 신이 난 상태로 미친 듯이 2층 침대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죠. 저는 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눈을 다시 한번 마주치면 자기 알아봐줬다 해서 저한테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까봐 두려워하며 눈을 질끈 감고 어떻게든 가위 눌린 것에서 헤어나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젖먹던 힘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심장은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쿵쿵쿵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죠. 보통은 가위 눌리고 나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이러다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너무 무서워서 바로 핸드폰을 집어서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누르고 나서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바로 제 옆에 있는 책상에서 물건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전날 다 치워놓고 떨어질 만한 물건 아예 없을 텐데 물건이 떨어지다니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와, 이거 귀신 바로 내 옆에 와 있구나, 미친 하면서 사진이 있는데 어이씨, AI죠? 온몸과 손을 덜덜 떨면서 전화 버튼을 누르려고 다시 시도했지만 불현듯이 전에 들었던 말들이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신이 저렇게 장난치고 날뛰고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무섭다고 하면 통화 연결음만 들리고 여러 번 전화를 걸 경우에는 귀신이 그 전화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집어치우고 차라리 귀신과 맞닿아 뜨는 게 낫다 생각하고 최대한 침착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윽고 다시 눈을 감았고 귀신이 나갈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않으며 빨리 나가, 꺼져, 그만해 라고 온갖 역을 하려는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했었죠. 그러자 귀신이 제가 그 말을 하려던 걸 알았는지 제 눈을 어떻게든 뜨게 하기 위해 화가 난 듯 책상에 있는 물건을 또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 뜨면 안 되지만 아뿔싸 정말 너무 놀란 상태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귀신이 자기 얼굴을 제 얼굴에다가 들이댈 것 같아서 다행히 2초도 안 지나서 바로 눈을 질끈 감았고 그 상태로 무서움에 떨며 다시 기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정말 제가 가위에 눌렸는지 귀신이 정말 장난을 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책상 쪽을 봤습니다. 역시나 책상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도둑이 든 것 마냥 바닥에 약 봉투들이 다 떨어져 있었고 책상이 완전 초토화 상태였어요. 귀신이 한 짓이 맞았던 거죠. 결국 몸은 당연히 잠을 못 잤으니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 기숙사에 사는 다른 방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어서 나 오늘 가위 눌렸어 라고 말을 했더니 한 친구가 언니, 여기 기숙사에서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본 사람 없을걸? 특히 4층 살면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나도 눌렸는데? 여기서 가위 엄청 눌림? 나 가위 잘 눌리는데 가위가 여긴 엄청 세게 눌려. 왜 다들 같은 말을 하는지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또다시 돋았습니다. 지금 글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소름이 돋네요. 유유. 그 뒤로 가위 눌렸던 몸은 당연히 바로 몸살이 나서 3일간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추측상 추모탑에서 붙어있던 건 선배 귀신이 아닌 잡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붙어온 듯 합니다. 왜냐면 그 추모탑 뒤쪽이 야산이었는데 그 산에 대나무가 뭉텅이로 심어져 있기 때문. 이게 대나무가 그 이제 귀신들이 살기 좋다고 해야 되나? 귀신을 부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좀 엮여 있는 걸로 좀 유명하긴 하죠. A대학교 4층 기숙사의 전설 에필로그.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전에 내려오는 괴담에 따르면 농활 갔다가 익사하신 분이 사셨던 방이 제가 살던 4층 방과 마주보고 있던 방 404호였고 익사하신 후부터 그쪽 방 벽지가 습기에 가득 차서 계속 울고 몇 번을 공사하고 또 벽지를 계속 바꿨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그 방을 폐쇄했었습니다. 그 방을 폐쇄하기 전 그 방에서 지냈던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 자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또 그 방문이 열려 있으면 절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왜냐면 애초에 그쪽 방은 열쇠로 잠궈 놓았기 때문 관리인분들도 안 들어오셨던 방이에요. 예전에 그 기숙사에 살기 전 아는 언니가 그 기숙사에 살아서 놀러 간 적이 많았었는데요. 놀러 갈 때마다 방문이 열려 있었던 걸 꽤나 많이 몇 번 봤었습니다.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 확인 정도요. 또 제가 문을 열은 게 아니지만 방문이 저절로 삐 하고 열린 것도 본 적이 있는지라 그 방은 운동장에서 보면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바람도 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4층 살면 방마다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건든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치는 건지. 아무튼 지금은 철거가 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 귀신들이 더 이상 여기 이승에 남아있지 말고 편안하게 가서 쉬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 주위에 알려지게 된 후 상상님께
이 글을 올리기 전 제 블로그에 똑같이 이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해당 글을 읽은 학교 지인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 하면서 이제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내 친구도 4층 샤워실에서 의문의 목소리를 들었잖아. 아 미친 소름이잖아. 뭐라고? 그 언니가 샤워하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존나 빠르게 샤워하고 나왔대. 진짜 있다니까 이거. 맞아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신기 있는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근데 그 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고 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말했대. 허공을. 헐 미친 이게 너무 장난이 심해.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이 잘 읽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재미있게 읽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반응이 좋다면 예지몽, 꿈이야기 등으로 또 글을 들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숙사 404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우 기숙사 괴담이죠. 저도 기숙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기숙사 괴담이 있기는 한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있었던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봉인된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어요. 예전에 그 방송에서 썰푼 적이 있었는데 기숙사 하여튼 저가 있었던 그 기숙사 방에도 괴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방. 거기서 귀신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여튼 지금 새싹님께서도 보면은 이 기숙사 괴담을 들고 와주셨는데 소름 돋네요. 이게 지금 새싹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글을 참 예전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야 읽게 된 점 너무나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뭐 지금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업로드 되면은 보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라는 것도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의 경험단 2 완결 집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가. 하르세상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님. 또 재미난 썰을 들고 왔습니다. 다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사실 그대로 100% 적습니다. 허위, 왜곡 없습니다. 글쓰기 편하게 평어체로 가겠습니다. 17살 그리고 20대 초반 때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편 의문의 남자 목소리. 낭만 18세로 가기 전 17살 한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밤 10시쯤 나는 내 방에서 내가 완전 싫어하는 블랙라벨 수학을 풀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밤 10시면 잠을 청하신다. 여름에 전기세 절약으로 인해 에어컨도 잘 안 틀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는지라 거실에 아빠가 안방에는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방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어디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아빠가 거실에서 틀어놓은 TV 소리밖에 안 났다. 리모컨 뺏어서 TV 끄려고 할 때마다 아빠가 깨서 아빠 안 잔다 맨날 이러길래 그냥 냅둠. 이거 다들 공감하지? 크크크. 아빠가 주무시다가 리모컨을 잘못 누르셨나 사람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오케스트라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으셨다. 나는 수학 문제와 사투 끝 철저히 패배한 후 멍해진 상태로 내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어디서 묵직한 발망치 소리인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2층에서 또 지랄이네 저 미친 것들 이러면서 층간소음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선가 아주 작고 엄청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야 라는 소리가 내 뒤통수 뒤쪽에서 들려왔다. 내가 에? 하고 뒤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기준 한 5걸음 정도 뒤쪽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소리가 났던 건지라 지금 내가 미쳤나 보네. 수학이 왼수네 하면서 다시 앞을 보고 문제를 풀으려고 펜을 짚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겨드랑이 털까지 설 정도로 이상하게 소름이 쫙 돋은. 이때 갑자기 공기는 차가워졌고 나는 그 상태로 얼어붙었다. 그러자 아까 내 뒤통수에 들었던 엄청 목소리가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내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하르세사 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던가? 내 이름을 부른 소리를 들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내 얼굴이 창백해져 공포에 떠는 순간 내 오른쪽 옆에 오더니 야 하고 내 오른쪽 귀에 바로 대고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소리가 나는 곳인 오른쪽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그 남자의 껄껄대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작게 그리고 끊임없이 들렸다. 그 상태로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는 내 방을 뛰쳐나와 주무시고 계시는 아빠 옆에서 한참을 있다가 내 방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플러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공포영화 M에 나왔던 남자 목소리랑 거의 비슷했음. 영화 M은 음성 변조가 심했지만 이건 진짜 완전 사람 목소리 같은. 2편 땡땡아 땡땡아 엄마 나 불렀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20살 초반 때쯤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새벽 2시쯤 나는 내 방에서 교수님이 내준 사랑스러운 과제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징글징글한 과제, 이제는 좀 벗어나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햇사가, 햇사가? 나는 처음에 버즈를 끼고 에스파 노래를 듣고 있어서 처음에 누가 나를 부르길래 노래를 바로 멈추고 양쪽 귀에서 버즈를 뺀 채 다시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러자 엄마가 평소에 깨어있을 때 명랑한 목소리로 새싸가, 새싸가 라고 부르는 게 들렸다. 평소에 엄마가 악몽을 꾸거나 아위 눌렸을 때, 그리고 갑자기 편찮으실 때 나를 찾기도 했어서 엄마가 걱정되어 얼른 방에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처음에 나는 TV에서 소리 나는 건가 싶었지만 거실을 나와보니 이때 당연히 거실 TV는 꺼져 있었고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갔었다. 보니까 엄마는 등을 돌리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가위에서 못 깨어난 줄 알고 엄마를 안으며 엄마 괜찮아 나 왔어 이렇게 말했지만 아까 명랑하게 말했던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고 엄청 졸려하고 잠에서 안 깬 낮은 목소리로 놀래라 너 왜 안 자? 얼른 자 엄마 졸려 잘게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엄마가 나 아까 엄청 큰 목소리로 불렀잖아 그럼 아빠도 둘이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내가 아까 들었던 목소리는 잠기가 매우 매우 밝은 우리 아빠도 깰 정도의 큰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어떻게든 나 분명히 들었는데 엄마가 나 불렀잖아 라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다시 꿈나라에 가버리셨다. 그러고 나서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어 다시 방에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자마자 이번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싸가, 새싸가? 우리 아빠는 나 저렇게 안 부르는데? 바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아닌 귀신이 우리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걸 알게 된 나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대답을 하지도 못했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아쉽네 라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외전 에필로그. 그 일이 있고 나서 포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아빠 옆에 앉아 한참을 진정을 시킨 다음 새벽 3시쯤 정도 되었을까?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양치를 하고 있었다. 거울을 보던 나는 고개를 돌려 화장실 옆에 있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내 방에서 벽을 잡고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양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파르테상님의 집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가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방 안에 원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뭔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슬 한번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집이 어떻게 보면은 안식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휴식을 하는 안식처 같은 곳인데 더군다나 내 방, 내가 제일 신뢰하고 나만의 공간인 이 방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와 진짜 사람 미치죠 진짜. 양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귀신 나타나면 와 진짜 기절한다 기절해 진짜. 나라면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집 가출합니다. 무섭네요.